네, 안녕하세요.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요. 아이렌하고 어퍼몰딩스에서 큰 갭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14%가 주가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핫이슈 차트 시간으로 오랜만에 M7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형주죠. 주요 종목들의 주가 전망,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3%대로 시원하게 지금 빠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미 캔들이 21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락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낯설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하루에 3% 정도 빠지는 적이 뭐 거의 없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나스닥도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급하게 잡으면 손이 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우리가 죽기 전에 엔비디아가 먼저 죽진 않겠죠. 그리고 이 대세 상승 또한 향후 10년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꺾여서 뭐 이제 영원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뭐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신 단기로 재미 보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차트 보는 사람은 이 매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돈이 많고 또 시간이 많고 그리고 소스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느긋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제의 순매수 결제 순위를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2위에 지금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파벳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인베이스 이런 게 있고 뭐 중간중간 테마주도 껴 있고요. 역시 이제 한국인들의 매수 매도 결제입니다. 순위를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볼륨 자체는 테슬라가 압도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있고 팔란티어 순이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인기가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또 이더리움이 뜨면서 비트마인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주 중에서는 양자 테마 아이온큐가 가장 인기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알파벳도 이렇게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M7하고 이제 주요 대형주들의 어떤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제 차트 전망을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엔비디아부터 한번 볼게요.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21선이 꺾이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촉수 금지죠. 들어가면은 내리막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보유자분들 경우에는 이제 확실한 매도 포인트, 환승 포인트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팔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각을 재고 있던 분들한테는 확실한 어떤 환승 포인트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평점은 D 정도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흐름상은 지금 단기 하락 초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 관심이 있는 분들도 지금은 사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좁아지는 박스권 무빙, 그 다음에 삼각 수렴의 끝은 어디냐라는 거죠. 테슬라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항상 1위 아니면 2위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엔비디아의 하락 매물이 많이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엔비디아가 개별 종목 1위고요. 테슬라는 거래대금 2위. 그 외의 기간에는 항상 테슬라가 1위였어요. 그 정도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최고 관심 주식은 테슬라인 게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등락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고 한 5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이었죠. 고점을 찍고서 한 4개월 동안 계속 꼬라박다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삼각 수렴의 이제 마지막 끝 지점에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정석적인 그런 차트의 정석인데 테슬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자체는 받쳐주고 있지만은 외부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도 이제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테슬라에는 모멘텀 마법사가 있죠. 없는 모멘텀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떤 마법을 부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보다 2주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칩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관심이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못지않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4월 이후로 뭐 한 번도 꺾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 기점을 해가지고 한번 고점 찍고 쭉 내려오는 모습.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초대형주죠. 초대형주가 21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1선도 꺾였기 때문에 캔들은 밑에서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만간 어떤 뭐 외부 변수가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하방으로 슬라이딩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차트의 움직임은 이제 엔비디아보다 한 2주 정도 선행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엔비디아보다 2주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타인데요. 메타가 최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캐펙스, 그다음에 인력 투자 엄청나게 이제 화끈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돈으로 되지 않는 그 기술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 차트를 보시면요. 올라가지만 이제 뭐 횡보도 하고 뭐 갭상승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한번 깼다가 지금 갭이 뜨고 다시 또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좋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지수가 좀 더 빠진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저점을 깨고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여전히 하이퍼스케일러의 최강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N자형 캔들 패턴이 나오려다가 지금 현재 시장 눈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지수하고 가장 동조하는 경향이 강한 주식이 바로 아마존이죠. 그래서 장이 가면 얘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전고점을 넘지는 못했죠.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한번 개파락을 했다가 다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요것만 뭐 유지를 해준다면은 전고점을 뛰어넘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아직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언급했던 주식보다는 좀 나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브로드컴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형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복사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엔비디아 차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작은 어떤 파동까지도 비슷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뜨면 같이 뜨고 엔비디아가 지면 더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안 좋으면은 별달리 다른 방향으로 갈 이유가 없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브로드컴을 매매를 할 거라면 차라리 엔비디아를 잡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주목하시는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가 이제 하락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한번 출렁 있고 그래서 한번 10%대로 내려왔다가 그다음 날도 사실 10% 정도 이제 저가를 찍었죠. 하지만 이제 올라와서 60선에 61선에 안착해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매수세는 그래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 같으면은 121선도 한번 터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130 근처에서 그래도 대기 매수세가 밀어 올려 가지고 거기선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는 있거든요. 오늘 하락을 했지만은 장이 상승하는 추세에는 아직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수의 21선이 꺾이지만 않는다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최악의 경우에 지수가 21선이 꺾일 경우에는 팔란티어도 그 피해를 이제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팔란티어도 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61선을 깨더라도 충분히 물을 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인데요. 애플은 이제 늘 다른 M7 종목들하고는 독립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가면 또 그때서야 혼자 또 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 차트는 오프쇼 초입의 정배열 상태고요. 그다음에 구부정한 기억자까지 이제 완벽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락을 하다가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이런 오프쇼 캔들에다가 완전 정배열 상태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차트가 이렇게 꾸부정한 사람이 작대기를 들고 있는 팔을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꾸부정한 기역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런 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이 안 좋아 가지고 약간 보합인데 5일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초대형주는 이런 시그널이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AMD인데요. AMD가 최근에 또 잠깐 주목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영원한 이등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뭐 대항을 한다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뉴스는 나오지만은 애초에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뭐 스파링 파트너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선 밑으로 이미 내려와서 21선도 이미 꺾여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은 뭐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주목을 받을 때 빼고는 그렇게 막 흐름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인데요. 지금 현재 유일한 일방 상승 캔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을 넣으면서 혼자 신이 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오늘도 역시 가장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심지어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죠.
아까 인제 애플에서도 보셨듯이 오프쇼 초입에서 요런 기역자 캔들,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캔들이 나오면은 요런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거를 늘 인제 차트가 증명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애플보다 인제 선행하는 게 지금 알파벳 차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뭐 잘 가고 있다라는 거고, 뭐 전고점을 넘어서도 뭐 별다른 풀백이 안 나왔죠. 여기서 바로 또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하기에도 뭐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이제 군뱅이 차트라는 거예요.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군뱅이가 기어가듯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런 식으로 군뱅이의 무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 딱 눈에 보기에도 120 일선을 터치하면 강하게 시세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시세는, 거의 모든 큰 시세는 120 일선을 터치해야만 났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뱅이 차트는 바닥에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120 일선 근처에서 주면 뭐 알아서 올려준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를 인제 고점에 몰빵을 하게 되면은 정말 초보다라는 거예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과열이 돼 있을 때 잡으면은 한두 달은 그냥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인제 주봉상, 월봉상 계속적인 이제 정배열로 상승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만 안 잡으면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7과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런 초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나 시간이 모두 많아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인제 유의미한 수익도 나고 수익률도 높일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면은 소형주, 중형주 위주의 테마주 수익 매매가 남는 장사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적립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형주, 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대가 크면은 M7을 욕하는 날도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만약 산 사람은 오늘 떨어졌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세이거나 테마이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로 줄기차게 미는 장, 엔비디아의 그 과거에 지속적인 상승을 봤었죠. 그래서 대세가 돼 가지고 줄기차게 그냥 위로 밀어버리는 그런 장이거나, 또는 신제품 출시나 뭐 이슈 메이커로 시장을 완전히 그냥 주도하는 그런 테마가 돼 있을 때, 그때가 아니면 사실상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따지고 가려서 좋은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